몇 번이야? 563번? GX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A 값 계산할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GX가 뭐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고, 그지? 그럼 그냥 그림으로 접근을 하자. 어차피 정적분의 의미가 넓이랑 의미가 같으니까. 일단 X제곱. 얘를 A만큼. 그 다음에 B만큼. 평행이 동했어. 얘는 fx고 얘는 gx. 자, 그럼 이제 정적분의 의미를 봅시다. 0부터 a까지 fx를 구했다는 거는 자, 여기가 이렇게. 자, 이거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그 다음에 A부터 2A까지 A부터 2A 2A가 여기랑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해줄게. 자, 이게 뭐야?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봐. 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지금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똑같아. 왜냐면 여기가 A죠? 여기도 A입니다. 평행이동을 했잖아, B만큼. 그지? 그럼 얘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A 제곱 플러스 B거든요. 근데 여기가 B니까 여기는 A 제곱이겠지. 자, 그럼 얘를 그냥 S라고 해봐. 얘도 그냥 S야. 그럼 S에다가 뭘 더한 거야,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B죠, AB. 근데 G0이 0이래. 자, 그럼 나오는 거예요. G0이라는 건 여기다 0 넣으면 A제곱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여기서 계산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얘를 S라고 하면 얘는 S 더하기 뭐야? AB야, AB. 그럼 계산했는데 이게 8이 나왔다. 그럼 다시 계산해요. S 마이너스 S 더하기 AB인데 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제곱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얼마다? 8이다. 그럼 계산하면 S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세제곱이 8이야.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 이렇게 푸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아무리 쳐, 잘 쳐. 599. 599? 그래. 그 영어야? 수행평가 한 거? 아, 맞다. 창치가 있었어. 더 해야 돼? 어? 밤새야 되겠다 오늘. 대본을 써야 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쓰면 안 되는 거야? 쓰고 있는데도. 아 그걸 했는데도 안 돼?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B의 값을 계산하는 건데 얘 의미를 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얘는 식으로 바꾸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얘를 적분한 식 적분해서 x를 대입한 거니까 fx라고 해보고 이거는 f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미분계수 뜻으로 가면 되죠. 0분의 0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f-1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f1을 얘기하는 거야. f1이 1이다라는 뜻이야. 정아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건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F1이 1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건 그럼 됐네. A, B의 관계가 F1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얘가 1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A, B의 관계를 찾아주고. 됐지? 풀었어? 몇 번이야? 3번 맞아. 넘어가야지. 또 602번. 602번. 근데 화요일만 하면 다 끝날 거야. 아니 목요일까지 수업하면 다 끝나. 뒤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신 대비 해야지. 내신 대비서에 부교재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머리 풀고 난이도 있는 거 문제들 많아.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 자, 이때 A 플러스 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일단 얘는 1을 대입하면 F1 값이 2A 3A 얘는 0되니까 그러면 F1이 얘니까 자, 이거는 2 플러스 4A인데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4A랑 같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해. 첫 번째 1을 넣으면 여기가 0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시다. 그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해줘요. 6x제곱 플러스 2ax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고 얘 의미는 얘니까 얘를 미분하면 요거 나오죠. 얘는 없어지지 상수니까 그지? 없어지고 여기 미분하면 얘고 없어지고 fx f-x가 6x 플러스 2a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f1이 2 플러스 4a니까 요걸 이용해서 얘를 찾읍시다. f-x를 부정적분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에 이게 fx입니다. 근데 f1이 2 플러스 4a예요.
그러면 C는 뭐야? C는 2A-1로 표현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이제 F-fx식이 나오네.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c 대신에 2a 마이너스 1.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었을 때 얘랑 비교하면 a 값이 나오겠지. ft니까 이게 3t 제곱 플러스 2at 2a 마이너스 1. 요게 2 플러스 4a랑 같다. a 나오죠? t 세제곱 at 제곱 2a 마이너스 t인데 0과 1이.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4a. 3a 2가 2 플러스 4a. a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지? 답 나오죠? 답 해봐. A 나왔으면 뭐 다 나온 거죠. 어디까지 했어? 저 풀 때는. 저 때는. 아, 여기까지는 나온 거야? 이렇게? 다 했네. 근데 이걸 여기다 왜 넣을 생각을 안 했어? 응? 다 풀어놓고 지금 보니까 90%를 다 풀어놨는데 결론을 다 지어야지. 또 600 5번 606번 요거를 자리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3이 나왔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fx 자체가 지금 다항함수.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x가 무한대로 하면 얘도 무한대라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3이 나왔어. 자, fx는 어떤 꼴이 돼야 되는지 그 형태를 생각해. fx가 뭔지 몰라도 더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 꼴이 돼야 된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꼴이다. 요게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거 찾은 거야? 오케이, 그럼 됐어. 그래서 얘가 3 나오는 거고.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야, 근데 얘가 필요하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기함수 주함수를 생각해야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쉽냐 이거. 2분의 3 x제곱 a는 뭔지 몰라. b는 알았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 얘네들이 우함수죠. 얘는 살려두고 얘는 버려. 그냥 어차피 0이야. 계산해봐. 그러면 2배 해주고 0부터 3까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5만 계산해보면 되잖아. 됐지? 기함수 우함수 항상 정적분 계산할 땐 그거 많이 쓰니까
머릿속에 한번 더. 됐어. 프린트 푼데까지는 내 토요일 날 푼게 끝이냐? 야이. 됐어. 이거 알아서 해.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갑시다. 다 된 거지? 이제 활용이야. 정적분 활용은 넓이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적분이 왜 넓이를 말하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 근데 정적분은 어쨌든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자, A서부터 B까지 뭔지 모르지만 얘를 구할 거야. 자,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A에서 B까지 fx는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얘가 음수로 나온다. 정적분을 계산하면 음수로 나와. 그럼 넓이는 뭐야? 넓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넓이는 항상 양의 값으로 나온다. 정적분으로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음의 값이지만 넓이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넓이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면 플러스 9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만 더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hx라는 그래프가 fx와 gx의 차로 이루어졌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fx, gx.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얘가 알파와 베타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중요해.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 얘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뭐 A하고 B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물론 알파가 베타보다 작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구분을 잘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계산합니다. 정적분을. 자, 그럼 이게 그럼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뭐야? 자, 이걸 분리시켜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의미가 S1이라고 해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y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얘는 S2야. 얘는 y는 gx입니다. 자, 그럼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의 값이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S1에서 S2를 빼면
그대로 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져와서 겹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국 요 넓이를 구한다는 건 S1에서 S2를 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결국은 내 정적분의 정의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의 범위가 똑같으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야 넓이가 나오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를 뺀다. 요것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만나는 두 점. 그럼 구간은 만나는 두 점의 구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돼. 자, 근데 이게 아래쪽에 있을 때도 성립이 되는지 봐야 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위에 있는 그래프가 fx,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gx. 이럴 땐 넓이가 어떻게 돼? 이걸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넓이를 구하려면 정정분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 넓이는 뭐야? 이렇게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뭐죠? 아래에 있는 gx죠. 이건 위에 있는 fx. 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 이거 노란색부터 구해줄게. 이게 노란색이야.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고. 넓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거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러니까 얘가 s1이에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 넓이 가려면 마이너스 거 붙여줘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 얘는 s2라고 해봅시다. S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도 나눠서 그리면 자,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S2. 요 부분이 S5야.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뭐에서 뭘 빼야 돼? S2에서 S1을 빼야 그 넓이가 나오지. S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S2는 이렇게 볼록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 S2에서 S1을 빼자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S2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다음 빼기. 자, 빼기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요 가로 한번 쳐줄게. 빼기 하면 S1은 넓이가 얘니까 마이너스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와 플러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dx, fx. 즉, 자, 아래 끝, 위 끝이 똑같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인티그랄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된다. 자,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그게 넓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알겠어? 동안?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다.
부호를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이건 다 맞아. 선생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y 값이 양에 있든 음에 있든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다라는 거죠. 그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때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위로 볼록할게요. 위로 볼록할 때 판단하는 거.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하다는 걸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F 알파고 여기는 베타, F 베타예요. 자, 그러면 평균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게 뭐야? 평균값이죠. 평균값. 기울기, 밑변, 높이. 요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S1이라고 해봅시다. S1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요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거야. 요 넓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S2야 이게. 이 파란색 부분이 S2인데 이 S2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냐? fx 마이너스 fx, f 알파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자체를 이게 뭐야? 여기 x가 알파일 때 함수값이 f 알파죠. 그러면 fx 마이너스 f 알파라는 거는 fx 그래프를 y축으로 f 알파만큼 내린 거야. 마이너스 f. 그럼 그래프가 쭉 평행이동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뭐냐면 fx에서 f 알파 값을 뺀 그래프야. y축으로 이만큼 내린 거야. 평행이동에서.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S2가 S1보다 크면 이게 바로 위로 볼록한 거예요. 즉, 요 넓이가 요 직각삼각형 넓이보다 크면 얘는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한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됐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자, 요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반대로 뭐야? 요 넓이
정적분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요 넓이보다 작죠. 자, 얘가 S2, 노란색 얘가 S1. 자, S1 넓이는 똑같이 자, S2는 어떻게 돼? S1이 S2는 여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 분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fx를 f 알파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래프지. 아래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요 넓이 둘러싸인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가 요 넓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S1이 S2보다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도 다 분적분을 이용하고. 하는 김에 좀 해보자.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있는데 접선이 있어. 자, C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요. F-C가 항상 fx보다 이 구간에서 크거나 같으면 접선의 각 운영이 나있어. 접선이 C가 있는데 얘가 미분계수 기울기 값이 fx 함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얘는 위로 그렇지 않겠어? 얘가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을 잡아서 접선 미분계수를 구하면 이 미분계수 값 자체가 항상 함수 값보다 어때요? 크겠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건 뭐야?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건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기 넓이는 좀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을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정화야 다시 정리하면 내가 넓이 구할 때 그래프를 딱 봤어.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는 게 식이야. 알겠지? 그렇게만 하면 돼. 안 헷갈려. 자, 609번 넘어가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A와 도형 B의 넓이가 각각 3하고 9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에 봤어. 자, 이게 뭔 뜻이냐? 자, 정적분이야. 얘는 넓이가 아니고 그냥 정적분 계산할 거야.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나눠서 얘하고 이렇게 바꿔서 나눠서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3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9겠지만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아 이거 정적분 값이 뭐겠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3이 아니야. 얘는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여기는 양의 값 위로 볼록하게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넓이와 정적분 값이 똑같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9 마이너스 8인가요?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잠깐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답이 4번이죠? 마이너스 610번 해서. 아, 12번에 12번. 12. 맞아. 자, 계산을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공식이 있어 이게. 공식 알려줄게. 나 잘했어. 그럼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2,0이니까 8. 8인가요? 자, 얘가 fx죠. 얘 그래프를 정화가 잘 그렸는데 얘가 2일 때 0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렸어. 요거죠.
공식이 뭐냐면 3차 함수에서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 3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꼴일 때, 뭐 이거나 이제 이런 것도 두 가지. 알파하고 베타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이런 모양일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결국 이거죠.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2분의 앞에 위가 a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이게 공식이에요. 유도는 안 할 거야. 얼마나 복잡하거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 유도하는 거 궁금하면 정확 한번 해봐. 요거 식 넣어가지고 하면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와. 이걸로 한번 계산해봐. 똑같이 나오는지. 베타가 2고 알파가 0이잖아. A는 1이잖아. 나와요? 얘가 12분의 4의 4제곱 아니야? 그지? 그렇지 않냐? 맞네. 계산하면 바로 나오잖아. 3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60이 나오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빼면 4의 4제곱이잖아. 그죠? 이거 계산하면 바로 나온다. 공식 기억해. 이렇게 푼다. 그러면 612번도 그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 잘. 거기 개념 정리하는 데다가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기억나? 정말?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결국 x축과 알파에서 베타 두 개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그럼 이 넓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뭐였냐면 넓이니까 얘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어요. 이거는 2차식이에요. 2차 정적분 계산할 때는 얘가 절대값이 안 들어가고 그냥 a인데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 얘가 이런 그래프든 이런 그래프든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절대값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공식입니다. 유도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어 선생님이. 기억이 날랑가 몰라. 넓이비가 주어진 도형의 방향, 도형의 넓이야. 자, 곡선 2차 함수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라고 하고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 대 B가 1대 2다. 상수 P의 값. 자,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B가 1대 2래.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대칭축을 딱 자르면 얘가 넓이를 K라고 하면 얘는 2K인데 얘가 K고 얘가 K겠죠. 그죠? 대칭축이니까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똑같이. 얘가 2K면 이쪽이 K, 이쪽도 K란 말이야. 자, 2차 함수 봤더니 대칭축이 2예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절반이 똑같다는 얘기야. 넓이는 똑같지만 정적분을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계산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어. 얘도 넓이가 K고 얘도 K라고 하는데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지 모르지만 K로 나올 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K로 나온단 말이야.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은 음수야. 얘는 양수고. 근데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정적분 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이용하자는 거지. 대칭축하고. 그러면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죠. 3분의 8 마이너스 8 2P가 0이에요. 그러면 3을 곱하자. P가 얼마예요? 3분의 8 나와.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거야. B를 알면 이렇게 대칭축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한다. 614번 하세요.
잘했어. 자, 넘어갑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또 아까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자, 두 이차함수가 있다.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얘는 위로 블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a는 양수고 b는 음수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만나는 교점이 a인데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위에 있는 식에 아래에 있는 식 빼라고 그랬어. 위에 있는 게 gx죠. 아래에 있는 게 fx입니다. 근데 얘를 계산하면 요식이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을 해봐. 최고차항이 얘가 a고 얘가 a 다시인데 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잖아. 요게 2차식의 개수일 거고 어차피 얘네들을 연립한 2차 함수겠지.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고 베타입니다. 교점에 잡히니까. 이건 이해되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이건 알파 베타인데 얘가 똑같으니까 공식은 6분의 a 마이너스 a 다시의 절대값 씌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겁니다. 이게 이제 똑같아. 2차 함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뭔지 알겠죠? 이건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 정화가 이제 느낌을 딱 알면 이해만 하면 바로 풀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621번. 그 얼마나 남은 거야? 그럼 다 하려면은 시나리오 써야 된다고? 그 PPT를 했는데 대본 발표를 너 혼자 하는 거야? 네. 아 조별이 아니고? 그럼 다 발표해? 네. 대박.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겠는데? 그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막 싫을 것 같아. 정말. 해야지 정말. 자꾸 연습해.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내가 y는 fx고 아래 있는 여기 y는 gx. 자, ABC의 넓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8이고 얘가 6일 때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얘는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넓이가 아니고 정적분을 구하는 얘기야. 자,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넓이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그냥 fx에서 gx를 뺀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위에요? 이게 지금 gx가 위지. 얘는 밑에가 fx.
자, 다시 넘어갔더니 여기가 이제 gx고 b는 아래가 gx고 위가 fx입니다. 15번을 봤더니 c는 다시 아래가 fx고 위가 gx예요. 넓이를 계산할 때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라고 했어. 그럼 넓이가 10으로 나오면 gx-fx를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계산해야 10이 나올 거 아니야. 8은 fx에서 gx를 뺀 거고 6은 gx에서 fx를 빼야지. 근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gx 0부터 5까지 fx 마이너스 gx 5부터 7까지 fx 마이너스 gx 이건 뭐야 정아야? 정적분값이 뭐겠어? 야 이거 fx가 위에 있냐? 이거 gx가 위에 있잖아. 야 그러니까 이 gx 이게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gx 마이너스 fx를 계산해 준 게 10이 나온다는 얘기야. 넓이의 의미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지. 근데 얘는 fx 빼기 gx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야. 얘는요 0부터 5까지는 8이고 5부터 7까지는 뭐야? 마이구야 마이구. 의미 알겠지? 그 의미야.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그걸 잘 이해하면 돼요. 답이 2번 나오면 됩니다. 624번 해봐. 정화가 웬만하면 잘 푸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
잘했어.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의미 넘어가자. 둘러싸인 부분 넓이 활용 문제를 자, 아래쪽과 위쪽의 넓이 이차함수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 지나갈 때 요 넓이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S1분의 S2. 자, 그럼 뭘 먼저 구하냐면 그냥 요 전체를 봅시다. 전체. 자, S2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넓이를 처음에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이거 공식 씁시다. 뭐죠? S1하고 S2 더한 건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거니까 6분의 자,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됐고 자, 알 베타가 3, 알파가 0 세제곱 바로 나옵니다. 이거예요. 0부터 3까지 자, 계산하면 6분의 27 2분의 9죠. S1은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둘러싸인 건 넓이 아까 이용했던 거 하나는 원점에서 만나고 하나는 만나는 점을 찾아. 자, 교점은 어떻게 찾아? 자, S1을 계산할 거예요. S1은 여기를 먼저 찾아줘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니까 2죠. 0하고 2. 그러면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어디가 위에 있어?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가 위에 있죠? 직선이 위에 있고 2차 함수가 아래 있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직선을 위에 그리고 밑에 2차 함수를 뺍니다. 자, 이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0부터 2에 둘러싸인 건데 어차피 식을 세우면 얘도 0부터 2인데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0하고 2야. 그래서 계산 6분의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씌우고 6분의 8이죠. 자 3분의 4야. 자 그러면 S1은 3분의 4 S2는 아까 2분의 9에서 3분의 4를 빼자. 6분의 19인가요? 자, 답이 얼마예요? 따라서 S1분의 S2는 S1을 6분의 8로 하는 게 좋겠네. 6분의 8분의 6분의 19 그래서 결국은 8분의 19 되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정환아 봐봐. 공식 계속 쓰면 돼. 공식 굉장히 유용하죠? 쓰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걸 씁시다.
자, 628번 해봐. 어려워. 정확 도전을 한번 해봐. 정말 일단 쉬는 시간이니까 보내줘. 오답 번호. 그런데 받으면 복인풍이야. 뭐지? 저거 볼 거야.